전세만 맞춰도 투자금이 1억이 불려지는 물건이에요. 팔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서울에 있었어도 이렇게 낙찰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판단한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지방 빌라 경매입니다. 개강을 했을 때 또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번 기수는 어떤지. 이번 기수도 여전히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의 열정이 사실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보다 열정이 훨씬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기수마다 반장을 선출하는데 반장 선출도 보통 한 명 또는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제가 부탁 드리는데 이번에는 평일반 주말반 모두 2명씩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투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또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빌라 투자도 기피하는데 특히나 지방 빌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경매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싸게 사서 제값에 팔면 되는데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돈이 많이 남는 구조죠. 경매는 선호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만들 수 있는 차익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방 인 것도 무서운데 거기에 빌라까지 더해진다? 라고 하면은 누구나 기피하는 물건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모든 지방 빌라가 다 기회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보다 수요가 적을 거고, 그래서 더 조사를 면밀하게 해야겠죠. 잘 배워서. 근데 그 면밀하게 조사하는 부분을 잘 배워서 하실 수 있다면 지방 빌라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지방 빌라가 기회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무래도 지방인 것도 부담스러운데 빌라기까지 한다?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2억짜리를 수도권에서는 뭐 1억 6천, 7천을 써야 낙찰이 되는데 지방에 있는 2억짜리는 뭐 1억 5천, 4천 그 이하로 써도 낙찰이 될 확률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대가 수도권보다 낮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똑같이 대출 80%, 90%라고 감안했을 때 나머지 10%, 20%의 금액이 훨씬 더 적을 겁니다. 전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가격이 낮다는 거는 내가 납부해야 될 대출 이자도 같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입니다. 1억 대출 받은 것과 5천만 원 대출 받은 것의 대출 이자는 반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매도되는 데까지 2달, 3달이 더 걸리더라도 내가 그 2달, 3달 대출 이자 내는 게 부담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수도권보다 반값밖에 안 되거든요. 대출 이자의 금액이. 그래서 부담이 적다. 오래 걸리는 것도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들어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같은 돈을 벌어도 수익률이 훨씬 더 큽니다. 하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싼 가격에 받을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2배가 아니라 3배, 4배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낙찰받은 또는 매도한 지방 빌라들 보면 수익률이 막 50%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수도권보다 경쟁이 낮고 더 싸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훨씬 더 크고 매도되는 기간까지 대출이자 부담되는 정도가 훨씬 더 낮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다 융합된 경매 물건을 최근에 우리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제주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시세의 반값이 아니라 반의 반값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이고 제주도에 있다? 사실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낮았던 거고, 2억 4천에서 5천까지 되는 물건을 이분이 9,200만 원에 낙찰받은 거예요. 이 물건이 수도권에 있고 오피스텔이 아니라 뭐 빌라, 아파트였다고 한다면 낙찰이 훨씬 더 비싸게 됐겠죠. 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지역,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 종류에서 이분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9,167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이 물건의 매매가는 2억 4천, 그리고 전세는 1억 9천까지 가능한 물건입니다. 전세만 맞춰도 투자금이 1억이 불려지는 물건이에요. 팔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서울에 있었어도 이렇게 낙찰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판단한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분은 어떻게 하신대요? 이분 가져간대요. 왜냐면 이게 또 단타 매도를 하면 오피스텔은 부가세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없애려고 2년 전세를 두고, 전세를 둬도 1억이 더 생기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2년 뒤에 개인으로 매도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득세가 또 4.6%니까 그런 걸 감안해도 사실 뭐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천, 9천 정도는 불려지겠죠. 이분은 이제 그 불려진 돈으로 우리 MPL, GPL 수업 들어가지고 GPL 사업자 내서 아마 현금 흐름을 또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첫 물건이 아니라 지난 기수 이제 졸업하신 분인데 두 번째 물건이에요. 첫 번째 물건도 시세 대비 한 4천 정도 싸게 사서 걔는 이제 단타 매도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전세를 맞춘다면 거의 바로 나가니까 아마 그 현금으로 이제 GPL 하면은 그 현금 흐름 만들 수 있죠. 140 정도? 풀피 1억에 순 월세 흐름을 140 GPL 돌려서 뭐 다세대라든지 뭐
오피스텔 월세로 만들면은 한 50만원, 60만원 만들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또 GPL로 가져와서 또 월세 흐름을 2배, 3배 이상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걸 파악하신 거지, 우리 리치스쿨을 통해서. 그래서 잘 되실 것 같아. 이분은 걱정이 없어요. 이제 제주도 사는 분이니까 이제 자기 집 주변으로 보신 거고, 보통 사람들은 난 지방에 사는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거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엄청 힘들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거리도 멀고. 근데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경매는 꼭 수도권에 국한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사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 물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경쟁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더 싸게 낙찰받으면 사실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경매는 누가 싸게 받냐 게임이지, 누가 서울에 가까운 걸 받느냐의 게임이 아닙니다. 경매는. 앞서 뭐 장점 중에 소액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2억 5천짜리를 9천만 원에 받으면 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대출이 100%도 가능합니다. 그 물건 담보 물건의 40% 정도의 비율밖에 차지 안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00% 대출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는 투자도 가능한 겁니다. 경매로 싸게 받으면. 그리고 이렇게까지 싸게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수도권은 힘들어요. 지방 쪽을 보셔야 됩니다. 지방 빌라 매도가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 빌라 매도 사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모든 빌라가 다 실거주 수요가 있냐, 그거는 아니지만 잘 찾아보다 보면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동네인데 또 여기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사갈 집 살 때 전세 월세보다는 집을 매수해서 들어오신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동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강원도 평창에도 또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창에 이제 다세대 빌라 매도된 게 있는데, 우리 광남님, 빌라광님께서 받으시고 매도하신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18평짜리 되는 집이고 1억 3천에 감정이 된 걸 9,300에 낙찰 받으신 겁니다. 매도를 1억 2,500에 했어요. 그래서 세전 차익이 한 3,200 정도 납니다. 작년 11월에 받았고 매도는 이제 올해 4월 해서 한 5개월 정도 걸리셨네요. 5개월 정도 걸려서 매도를 하셨고, 들어간 비용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중개수수료 좀 더 챙겨드렸고, 그리고 인테리어 300, 취득세 법무비 120, 기타 잡비 45만원에서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3,200에서 700만원 빼면 2,500이 순수익으로 남고, 거기서 뭐 세금까지 빼면은 그래도 2,000 초반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 초반 정도의 순수익을 남겼는데, 대출 80%로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봐도 투자금이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버셨으니까 수익률이 70%가 넘죠. 그래서 이 물건은 굉장히 소액이기도 하지만 차익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평창이라 70%가 가능하지, 수도권이었으면 낙찰을 1억 넘겨서 써야 될 거예요. 평창이기 때문에 9,300에서도 낙찰이 되신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꼭 수도권의 빌라만 보실 게 아니라 좀 수도권을 벗어나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광남님도 아마 평창 쪽 여행 가시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물건을 찾고 임장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임장하고 물건 검색하고 조사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어디에 있냐의 차이일 뿐이지 조사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 교육을 받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 이제 충남 태안에 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자, 이것도 광남님 물건이고요. 25년 4월에 17명이나 사실 들어왔어요. 2번 유찰이 됐고, 아마 이것도 공시지가 1억 이하라서 경쟁이 좀 치열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1억 100만 원에 쓰셨고 21평 건물이고 2층입니다. 그래서 외관도 이제 나쁘지 않고요. 보시면 이제 요거를 1억 4천에 매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억 100에 받아서 1억 4천에 매도했으니까 세전 차익이 3,900. 거기서 이제 비용들을 빼야겠죠. 취득세 법무비 180, 그리고 인테리어비 189만 원, 대출이자 59만 원, 중개수수료 300, 중도상환수수료 38, 신탁 말소 비용 30, 미납관리비 50, 공과금 10, 기타 잡비 30 해서 총 합치면 한 85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전 차익이 약 4천만 원인데 850을 빼도 3천만 원 정도 남죠. 거기에 뭐 소득세까지 내면 한 2천 후반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1억짜리로 2,800 세후 수익으로 남겼고 3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얘도 들어왔겠네요. 그래서 70%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수도권 빌라들은 40% 정도 남기면 잘한 건데, 이 지방은 70% 80% 넘게는 이제 100%까지 가기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에서 입찰가를 써야 되는지, 수도권 안에서, 그리고 외곽에선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주체는 지방 아파트는 몇 프로 수익률로 써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수익률까지 스스로 산정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면 엄청 좋아 보이고 그런 데도 많이 없어요. 근데 특징적인 거 이제 학군, 초중고가 근처에 있는 빌라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충남 태안에 있긴 하지만 바로 옆에 태안여자중학교, 백화초등학교, 태안중학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딱 그 중간에 있는 빌라입니다. 학교들이 근처에 있는 빌라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타매도 차원에서 또 거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럼 또 지방 빌라 투자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사실 지방 빌라가 어렵죠. 거래 건수가 수도권보다는 훨씬 적을 거고, 적기 때문에 내가 손품을 팔았을 때 데이터가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중개 사장님들의 의견에 훨씬 더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의존을 할 때 사장님들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이냐 라는 거의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보지도 않은 지역에 사장님들의 말만 듣고 내가 1억짜리를 투자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거래가 있더라도 가격이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격보다 막 엄청 높게 거래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시세 조사하는 방법이나 임장하는 법, 가서 물건 보는 법을 꼭 배우셔야 되고요. 임장은 빌라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파트는 임장을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빌라는 임장을 꼭 해야 돼요. 개별성이 너무 강하고 내가 사진상으로 향이 뚫려 있는 줄 알았는데 갔을 때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변수들, 그래서 조사를 잘 해야 되고, 확실히 지방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안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세 조사뿐만 아니라 언제 팔릴지,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 보고 배워가지고 내가 지방 빌라 투자를 한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배우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빌라라는 상품을 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빌라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배울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수 권리도 많이 얽혀 있고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빌라를 배우면 이제 아파트는 너무 쉽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래도 지방 아파트는 또 빌라와 다르게 봐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7주차에 저희가 그 지방 아파트 특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차에 이제 발표랑 졸업식까지 하면 7주 교육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5에서 7주 사이에 저랑 같이 이제 실제 진행 중인 물건을 가지고 오후에 임장을 가고 오전에는 법원 체험에 가서 법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경매법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입찰 쓰는 것도 수업 시간에 해볼 거고요. 졸업생 특혜, 지금 진행 중인 수강생분들도 당연히 다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받을 수 있는 피드백권, 그리고 명도, 세무, 입찰 대행, 직속 대출 상담사 연결부터 리치스쿨에서 하는 모든 특강이나 정규 강의 할인 혜택, 플러스 우리 빌라 매매 중개사님 연결, 대출 상담사님, 플러스 어떤 P2P, 신용도라든지 뭐 주거 요건, 뭐 전입 요건 이런 걸 아예 안 따지는 P2P 대출까지 저희는 연결해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